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2019년도 1학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수강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7학번 김선진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캐나다의 토론토 학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시카고 학파, 버밍엄 학파와 같이 도시들은 미디어 이론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현대 문화 연구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토론토 학파는 이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평가받는데요. 토론토 학파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토론토 학파의 대표 주자인 이니스와 맥루안이 수행한 연구 방식이 번거롭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 둘째로는 유럽 중심의 편견 때문에 서양 사상가들의 작업을 선호하게 되는 사회에서 캐나다를 지정학적으로 주변 지역인 곳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학파는 캐나다 고유의 기술 결정론적 시각을 드러내며 미디어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주장한 중심 학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란 무엇일까요?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인데요. 토론토 학파는 연구의 초점을 미디어 내용에서 미디어 형태로 이동시킨 신선하고 신기한 접근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토론토 학파의 대표 주자는 허버트 마샬 맥루안과 그의 저명한 동료인 해롤드 아담스 이니스입니다. 이 둘은 미디어 이론을 다룬 토론토 학파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미디어 분야의 측면을 통해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마샬 맥루안은 원래 영문학자, 해롤드 이니스는 원래 경제학자였죠. 하지만 이 점은 커뮤니케이션학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식과 다양하게 연결짓는 학제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미디어의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습니다. 맥루안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이니스는 문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했죠. 마샬 맥루안은 지구촌, 핫쿨 미디어, 미디어는 메시지다 등의 다양한 어록을 남기며 상당한 독자들을 매료시켰지만 이니스가 더 중요한 이론가로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 매스미디어의 기술적 조직체가 현대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이니스, 맥루안뿐만 아니라 다른 캐나다 학자들이 수행한 연구들이 모여 토론토 학파는 기술에 대한 대단히 독창적인, 종합적인, 그리고 설득력 있는 담론을 구상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장의 읽기 자료는 이니스의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저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국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편향입니다. 하지만 이니스의 저서를 읽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려운 말투와 흐름인데요. 그의 원문은 독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단어들이 생략되어 있고 수수께끼 같으며 불분명하고 심하게 모호한 형태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또 문맥과 상관없이 갑자기 강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서술되는 내용이 있어 짜깁기와 같은 연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정치, 언어, 종교, 미신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극도로 다양한 소스를 사용한 이니스의 연구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역사적인 참조는 서양 사상, 미디어 역사, 문화의 역사 등을 모두 포함할 정도의 규모이며 미디어 이론을 여러 학문과 연결시켜 그를 동시에 지리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로서도 칭할 수 있게 하는 수준입니다. 그의 저서는 읽기 어렵지만 읽는 데에 많은 노력을 요하는 만큼 독자가 스스로 더 깊게 사유할 수 있게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니스가 제시한 영향력 있는 개념인 시공간의 분리와 지식의 독점에 관해 저서의 읽기 자료를 활용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니스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 가장 저명한 것은 시공간의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가 공간과 시간을 넘어 지식의 전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적 설정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특성에 따르면 매체가 무겁고 오래가는 경우에 지식이 공간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더 적합하며 매체가 가볍고 쉽게 운반 가능할 경우에는 지식이 시간이 아닌 공간을 넘어 전파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물리적 무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무겁게 다뤄집니다. 상당한 시간, 기술, 지식이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가져 시간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더 유리한 매체를 시간 편향적 매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공간 편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매체는 파피루스, 양피지 또는 종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의 형식으로 적용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바인딩 미디어는 오랜 시간 동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더 유용했고 집단 기억을 강화시켰으며 공간 바인딩 미디어는 지식을 지리학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었죠. 그렇다면 지식의 독점은 어떤 개념일까요? 경제학자였던 이니스는 독점적 경쟁 이론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적용해 지식의 독점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물, 기술들의 독점에 대해서도 서술했으며 이는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니스는 이 개념을 주로 새로운 매체나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것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정보를 특정 계급이나 지역만이 누리어 가지는 것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개념들을 사용해 읽기 자료에서 3가지의 역사적 예시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의 절대 군주제는 전반적으로 성공했지만 시간과 영속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세우는 등 여러 노력을 하며 파피루스가 발명되게 되는데요. 이로써 상형 문자로서 나타나던 지식의 독점은 파피루스의 지식의 독점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변화는 권력 구조를 바꿔 결국 이집트 제국의 멸망까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혁명을 일으킬 만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이죠. 둘째로 페르시안과 아시리안 왕국입니다. 시간과 영속성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아시리안 제국을 정복한 페르시안 왕국. 그들은 효과적인 도로 시스템과 말의 이용으로 성공적인 통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시간의 영속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의 독점이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페르시아 제국의 변두리에서 생존을 위협하고 또 문명을 발현하게 하는 위협이 일어났습니다. 공간 편향적 미디어와 시간 편향적 미디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문명이 점점 더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셋째로 로마 제국입니다. 지중해 북쪽 해역에 있는 그리스는 땅을 가로지르는 강의 지리적 요인 때문에 다른 문화를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이고 강력한 구어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구어 문화가 천천히 알파벳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2 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어려운 문자로 인한 지식의 독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니스는 이 예시를 들며 구어 문화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를 보였죠. 이 사례는 그리스 알파벳의 단순함과 유연함이 지식의 보존과 보급을 가능케 하며 특정 계층에 의해 지식의 독점이 발생하는 것을 약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읽기 자료를 통해 시공간의 분리, 지식의 독점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3가지 예시뿐만 아니라 파피루스에서 양피지로의 발전, 인도 불교의 보급, 종이 제작 기술의 발달과 인쇄술의 억압, 출판업의 사업주의 등 이니스는 다양한 문화적 사례를 들어 앞선 개념을 적용하고 보완합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토론토 학파, 그리고 토론토 학파의 이니스는 사회,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이를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학문 간의 경계가 신성 불가침한 것이었던 당시의 통념을 깨고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학문 분야가 생기기 전에 이러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한 토론토 학파는 미디어 기술의 영향을 다룬 중심학파라 불릴 만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창조하고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방식의 세련된 방식으로의 접근을 시작한 토론토 학파. 세계적으로 처음부터 인정받지는 못하고 소외당했지만 미디어 기술과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학파, 토론토 학파였습니다.